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바로 나왔네요. 오늘은 네. 테슬라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라임으로 첫 번째 단어를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네,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서 한번 슬라슬라 테슬라로 적어봤는데 네. 실적 자체는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닌데 네.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올해 말에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4680 셀로 생산됐던 이 첫 번째 프로토타입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차량 테스트 검증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비용 절감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50% 이상 더 많은 4680셀을 생산을 할 거고요. 비용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테슬라는 16억 FSD 마일을 넘어섰고요. AI 훈련 컴퓨팅 용량이 올해 말까지 무려 9만 개의 H100 상당의 GPU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해줬습니다. 실적은 사실 부진할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테슬라 실적에서 무엇을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테슬라의 실적을 무시하지 못했던 거는 하반기에 대한 전망 때문입니다. 하반기 전망 그리고 내년 판매 전망 때문인데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전망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그러면은 얼마나 더 증가하냐? 디머터에서는 9월 분기 인도량이 증가로 돌아설 거고 2025년에는 한 15%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바로 사이버 트럭인데요. 이 또한 이 생산 초기 비용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낮아진 마진율이 올해 말 바닥을 한번 치고 내년에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닝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닝콜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 회사가 제시할 하반기 판매 목표 그리고 이익이 정말로 올라갈지 이 두 부분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고 바로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우려하고 있는 아니면 알고 있는 자동차 쪽 판매는 전년 대비 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테슬라는 이제 로봇 그리고 ESS 맞습니다. 자율주행 이쪽이거든요. 근데 시간에 의해서 왜 하락하느냐? ESS 쪽은 전년 대비 100% 성장률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 로봇 택시의 출시 시점에 대한 얘기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콜에서 좀 얘기가 나온다면 장 마감 후에 이 변화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실적 자체보다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게 이 테슬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 비즈니스 모델로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2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을 테슬라가 쉽게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배경에는 이야기해주신 배터리 성장 사업부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래서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랜만에 이 매크로 변수를 갖고 와봤습니다. 미국이 2년물 입찰 수요가 간밤에 있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리 안정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흔들렸었는데 금리가 다음 주에 FOMC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진정세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2년물 입찰이 전월에 4.7%에서 간밤에는 4.4%까지 내려오면서 입찰 수요 좋았고요. 2년물 그래서 4.49%까지 좀 안정을 찾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2년물의 입찰이 좋다 보니까 장기물들도 보시는 것처럼
10년물은 4.28%, 4.3%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 정치적인 리스크, 결국은 정치의 어떤 변수는 이제 국채 발행이 많아지고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시장을 조금 더 괴롭힐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1990년 이후에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고 다시 내리는 사이클은 총 5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평균적으로 이 금리를 좀 동결하는, 즉 올리고 나서 동결하는 기간이 평균 한 11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지금도 한 12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정책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과거 단기 그리고 장기의 금리 하락폭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bp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10년물도 한 30에서 40bp.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는 지금 미국이 4.2%대인데 4%를 깨거나 살짝 4% 초반까지 더 안정을 찾는 그림이 우리는 앞으로도 한 9월 이전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야 그래도 시장이 뭔가 실적도 찾아보고 이런 얘기들이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혼란을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금리는 좀 안정을 찾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 FOMC인데 그 앞서서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두 번째 키워드 다뤄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 리스크 상당히 힘들죠.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트럼프 후보의 피격이 발생할지, 그리고 갑자기 민주당 후보가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이 부분을 버텨내는 거는 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구글과 테슬라 실적도 나왔지만 저는 어제 우리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 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면 이 주도주의 품격이 이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웠지만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관련된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업종들 다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라면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HD 현대 일렉트릭 안에 있었던 실적의 서플라이즈가 일회성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즉 지금까지 미국이 좋고 뭐 AI라든지 전력기기 수요의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만 해오다가 실제 성적을 보니 정말 그렇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모멘텀, 그러면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출품까지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트리거를 어제 또 실적 발표를 해줬고요. 이게 아마 주도주가 이런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기기라는 어떤 뭐랄까요? 항목에서 조금 더 확산해서 보면 결국 또 AI 성장성까지 미국에서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어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에서 확인해 보니까 2030년까지 이 AI발 전력 수요가 한 16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과격하게나마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타이밍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남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추정치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는 게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포탈을 중심으로도 본인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치면은 그 밑에 보면 최근에 이 이익 추정치가 뭐 예를 들어서 130억, 120억, 110억 이렇게 낮아지는 것보다는 130억, 140억, 150억. 근데 날짜가 최근과 가까울수록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서플라이즈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활용해서 이 실적 시즌을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는 얘기도 드리고요. 결국 역시 주도주는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받치고 내지는 좀 상승해주는 그런 큰형님과 같은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종호 앵커께서 주도주의 품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그 힘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이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